고요한 궁궐에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는 소식이 메아리 쳤다. 12살의 어린 왕은 곤룡포가 버거워 보였고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거대한 조선의 운명이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많은 신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존경과 충성심으로 가득 찬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특히 숙부인 수양대군의 눈빛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단종은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은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그들은 단종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려 했으나 이미 궁궐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종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내가 과연 이 무거운 왕관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은 메아리가 되어 궁궐의 벽에 부딪혔다. 대비는 어랑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디 강건하시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소서. 대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단종은 그 슬픔의 무게를 오롯이 느꼈다. 어느 날 밤, 단종은 꿈을 꾸었다. 거대한 용이 자신을 향해 포효하며 달려드는 꿈이었다. 용의 눈은 수양대군의 그것과 같았다. 꿈에서 깨어난 단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차갑고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린 왕은 홀로 그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 애썼다. 궁궐의 밤은 길고 어두웠다. 단종은 책상에 앉아 경전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다. 왕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이들을 탐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어린 왕의 순수함마저 위협하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종의 비극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을밤, 한양의 궁궐은 피바라람으로 물들었다. 1453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뽑았다. 그는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했다. 피 묻은 칼날이 달빛 아래 번뜩였고 김종서의 마지막 외침은 밤하늘에 흩어졌다. 이어서 황보인 등 단종의 충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비명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단종은 침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어린 왕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피 묻은 갑옷을 입고 단종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냉혹했고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단종에게 말했다. 전하,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소신이 전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그는 어린 왕에게 양위를 강요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다. 그 순간 단종의 왕위는 끝이 났다. 그는 이제 이상 왕이 아니었다.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충신들은 사라지고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단종은 폐위되어 상황으로 물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단종은 낡은 평복을 입고 초라한 가마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정순왕후가 함께했다. 어린 왕비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의 쟁탈전은 언제나 피를 부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약한 존재가 희생된다는 것을요.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왕위 찬탈의 역사를 넘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과연 수양대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고뇌를 했을까요? 아니면 오직 자신의 야망만을 좇았을까요?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단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궁궐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낱 유백에게 불과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영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험준한 산으로 막힌 고립된 땅이었다. 단종은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 화려했던 궁궐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초가집이 그의 거처였다. 그는 매일 아침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갔지만 단종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의 곁에는 정순왕후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정순왕후는 어린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직접 밥을 짓고 옷을 기우며 단종을 보살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단종은 왕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그대마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구려. 정순왕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전하, 소신은 전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청령포의 가을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단종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그는 가끔씩 궁궐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 세종대왕과 문종의 따뜻한 미소,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화려했던 잔치들.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현실은 차갑고 혹독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단종 복위 운동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들은 수양대군을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과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뭉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결국 발각되고 말았다. 밀고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육신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충성심과 배신이라는 양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지만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를 팔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욕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더욱 비극적인 방향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산문은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수양대군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나는 오직 단종 전하의 신하일 뿐이다. 그의 외침은 수양대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사육신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종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낮을 울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수많은 충신들이 죽어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정순왕후는 그런 단종을 보며 함께 슬퍼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단종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수양대군은 사육신 사건을 빌미로 단종을 더욱 압박했다.
그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청령포에서 더 깊은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단종은 이제 왕의 칭호마저 빼앗긴 채 한낱 죄인으로 전락했다. 그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유배지를 옮기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단종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낯선 땅으로 향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수양대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욕망 속에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명분과 야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종은 유배지에서 시를 썼다. 그의 시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 그리고 삶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예감했다. 그의 시는 마치 유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궁궐에서는 수양대군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 그의 통치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단종의 주변 인물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를 지지했던 이들은 죽거나 유배당했고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그를 삼켜버릴 듯했다. 어느 고요하고 스산한 가을밤, 단종은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자결로 기록되었으나 그 내막에는 수양대군의 냉혹한 결단이 있었다. 단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창밖에서는 쓸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다. 단종의 죽음 소식은 한양에 전해졌다. 수양대군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냉혹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완벽한 왕권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깊은 상처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권력을 향한 탐욕은 결국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정순왕후는 단종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단종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녀의 삶은 남편의 비극적인 운명과 함께 영원히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단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작은 절을 짓고 그곳에서 평생 기도하며 보냈다. 그녀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다. 단종을 지키려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사육신들의 충성심과 단종 보기를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은 후대에 길이 기억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탐욕에 맞서는 인간 존엄성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용기와 신념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른 후 세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그의 통치에는 항상 단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고 단종의 환영이 그를 괴롭혔다. 권력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운명의 비극성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한 어린 왕의 짧은 생애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페이지로 기록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권력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운명에 맞서는 작은 저항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권력의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피어난 충성심과 저항 정신은 인간 존엄성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 단종은 복권되었고 그의 넋은 비로소 평안을 찾았다. 영월 청룡포는 이제 많은 이들이 찾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린 왕의 슬픈 운명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듯이 말이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첫째,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종의 비극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될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정의와 충성심은 비록 당장에는 좌절될지라도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육신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들의 용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별처럼 남아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의 삶 또한 권력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그의 업적 뒤에는 항상 피와 희생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과 고뇌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권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했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비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강인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운명에 맞서는 작은 저항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인간의 정신을 보게 된다. 단종의 슬픈 유산은 비단 역사책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욕망과 희생, 사랑과 배신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단종의 짧고 비극적인 생애를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룡포는 이제 그의 삶을 기억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소나무들은 굳건히 서서 그 옛날의 비극을 증언하는 듯하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어린 왕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자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한다. 우리는 이 반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위 찬탈의 역사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의를 위해 희생할 용기가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들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단종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나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힘에 맞서 싸우기도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단종의 순수함, 수양대군의 야망, 정순왕후의 헌신, 사육신들의 충성심 등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교육적 가치를 얻습니다. 바로 역사의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권력의 오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멸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종의 슬픈 유산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탐욕과 야망이 빚어낸 비극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려 노력한다. 단종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거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